네, 코스피 어제까지 결국 5거래 연속 조정받으면서 2천선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현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외국인 매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이제 화요일이죠. 국내 증시 4.49포인트 마감하면서 하락하면서 이제 1964.77포인트 마감, 닷새 연속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속적인 매수를 보이던 이제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도 역시 지수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1900대 중반 이후에 기존의 10일 이상 매도를 지속하던 투신이 매수 전환하면서 역시 추가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강보합 마감하면서 556.97포인트, 거래소 마찬가지로 역시 외국인은 매도, 기관 매수의 수급을 보여줬고요. 특징주로는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준 LG전자 3.91% 상승하면서 역시 시장 하락 구간에서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타 사업 구조 재편 소식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주의 엇갈린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2% 상승을 보였던 포스코, 그리고 5%대 상승을 보인 포스코 캠텍은 좀 호재로 작용한 반면에 좀 매각 우려감에 따라서 역시 대우인터내셔널은 4%대 하락을 보이면서 그룹주 내에서 좀 엇갈린 흐름이 어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장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5월의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장 전망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지속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고 또 주가가 좀 며칠 연속 빠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좀 혼돈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뭐 들어온 대금 대비 매도 대금은 뭐 극히 좀 일부분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락 구간의 거래량이 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감안을 한다면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하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00대 중반 이후에 기관 매수 전환하는 역시 모습도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QE 축소가 예상이 되지만 역시 예상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 후반에 미국의 4월 FOMC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의 4월 PMI 제조업 지수 역시 발표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초에 한파 영향에서 좀 벗어난 좀 반등 흐름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역시 전월 대비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역시도 좀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좀 저점에 적극적인 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락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 말씀 주셨네요. 어떤 종목 적극적인 매수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흐름을 지속하다 최근에 시장 따라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조정에 따른 역시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개선을 보였고요. 3월 이후에 TV 패널 가격 반등이 역시 주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V 제조사에서 지금 신제품 런칭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재고 축적 기간에 들어가면서 패널 가격 역시 당분간 안정된 흐름 지속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월드컵을 앞두고 5월, 6월 계속 TV 패널 가격 강세가 지속된 이후에 또 아이폰 6 효과가 또 여름에 그 모멘텀이 지속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 역시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화케미칼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GDR 발행을 하면서 주가도 빠지고 외국인의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GDR 발행 가격이 국내 상장 주식 대비해서 할인된 금액에 발행했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공매도, 그리고 GDR에 청약을 하면서 이런 쇼커버링 전략이 들어온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GDR의 경우에 4월 29일 날 이제 납입이 완료되고 또 5월 8일 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상장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와 같은 수급 불균형은 이제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발행에 따라서 약 3,500억 수준 조달 금액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회사입니다. CKH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600억 이상 순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3천억대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면 좀 과도한 저평가가 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건강보조식품 회사 밸류에이션이 20배에서 30배 수준 정도 감안을 한다면 밸류에이션의 갭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하반기에
동사와 같은 상업 영역을 가진 중국 업체의 동인당 건강이 상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역시도 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KH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와 한화케미칼, CKH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